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저기 송파구 문정동 아시죠? 거기에 상가주택이 나왔는데요. 5층 건물입니다. 전부 그 근린생활로 전부 허가는 받아놨는데 현재 3, 4, 5층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보시고 요게 지금 2번 유찰돼서 3회차거든요. 64%까지 떨어져서 105억대 물건이 현재 67억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장지역 보이시죠? 네. 여기서 동부지방법원, 동부검찰청도 가깝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 새로 생긴 이런 도시인데 이게 강남 이쪽 송파, 강남 이렇게 좀 투입이 되면서 좀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죠. 자,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깨끗하죠? 모던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뭐 세련됐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요즘 건물 굉장히 예쁘게 잘 짓던데 조금 손봐서 좀 세련되게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송파에 어울리게 세련되게. 예.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골목으로 들어와서 옆면이고 그런데 1층이 뭐 수입 자동차 그런 매장이 있어서 주변에 이렇게 차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뒷면,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 5층까지 있고 그다음에 옥탑이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는 약간 뒷길,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또 주차장 입구도 보일 겁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길. 그 뒤에 이제 평지에도 좀 차 대고 아까 보셨던 대로 송파구에 있는 건물인데요. 1층은 이렇게 뭐 태강 모터스 해가지고 좀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그리고 2층에는 또 뭐 학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3, 4,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건축물 대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또 측면에서 본 모습. 여기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죠. 예,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가 지하 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겉에보다 주차장이 더 세련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층, 네, 여기 1층 그 건물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네, 여기는 2층. 올라오면 뭐 이렇게 이제 학원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여기 학원 들어가는 문이 따로 한 번 더 있습니다. 3층은 이렇게 현재 이제 주택으로 뭐 원룸, 뭐 방 투룸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층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23 타경 59381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써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이따 한번 같이 보시죠. 물건 종류는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한 필지로 163.8평, 164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건물은 452.76평이니까 450 뭐 2.8평, 453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5층 건물의 총 면적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00억이었어요. 105억. 그랬는데 지금 두 번 유찰됐죠. 한 번, 두 번 유찰돼서 64%까지 떨어졌는데요. 67억 7천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토지는 한 필지로 돼 있죠. 한 필지로 163.8평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여기 지하 1층이 122평, 그다음에 1층이 81평, 그다음에 2층은 77.9평, 그다음에 3층은 64.3평, 4층은 62.7평, 5층은 39.5평, 그 다음에 옥탑은 4.7평. 점점 올라가면서 약간 평수가 약간씩 줄죠. 왜냐하면 총 연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제 제일 넓은 거는 여기 지하 1층이죠. 그죠? 지하 1층이 제일 넓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실 뭐 주차장 계단실 이런 게 있는 게 지하 1층입니다. 그리고 1층이 이제 넓은 현재 그 자동차 거기가 81평 정도 된다. 이건 다 전용 평수니까 한 뭐
80평 남짓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7평, 60평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씩 작아지고 5층은 이제 4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163.8평, 요게 한 필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모양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약간 마른 목골 뭐 그런데 여기 정사각형에 또 이쪽이 조금 삼각형이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큰 대로변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여기 골목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땅 모양이 밉지는 않아요. 예, 요 정도면 땅 모양이 이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건물이 네모나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아까 주차가 한 2대 정도 주차가 돼 있었어요. 2세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 정보를 좀 보면은 대지 면적 163평,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81.57평, 81평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 연면적이 447.9평이다. 448평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018년 9월 6일 날 이제 허가 나서 착공을 했고요. 사용 승인, 준공 떨어진 날은 2019년 8월 14일이다. 보시면 되니까 거의 그래도 새 건물 측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6년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있는 건물. 그렇죠? 승강기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주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뭐 학원, 한의원, 무슨 병원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음식점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술 팔거나 그런 것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하 1층 이런 거 보면 면적 다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휴게음식점은 여기는 일종으로 근린생활시설 일종 휴게음식점으로 나 있네요. 그다음에 그 2층부터는 뭐 학원, 사무소, 독서실, 한의원, 뭐 기원 요렇게 나 있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옥탑 1층이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허가 낸 거하고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차장. 주차 몇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8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주차를 하는 거다. 122평의 면적에 요 주차 공간을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1층을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일종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일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밥도 팔고 술도 팔고 할 수 있는 데죠. 이건 음식점을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1층에 자동차 판매 그 회사가 들어와 있죠. 자, 2층은 학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학원을 아까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3층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을 해요. 여기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아까 보니까 이제 뭐 집이 몇 개, 문이 몇 개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 투룸, 쓰리룸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하나, 둘 문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세 집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네 집 정도 뭐 이렇게 원룸, 투룸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4층을 보면 4층도 마찬가지예요. 4층하고 3층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평수만 조금씩 작아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정도, 네 집, 다섯 집, 한 네 집 정도, 네 집 정도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총 62평의 내 집이면 하나당 한 15평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럼 투룸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면적이니까. 5층 같은 경우에는 40평이거든요. 39.57평이면 40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한 집, 여기 원룸으로 한 집씩 있고 여기가 좀 방이 여러 개 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요거는 내부를 다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쪽으로도 하셔도 되고, 요건 이제 빌딩을 받으시면 뭐 어떤 거로 용도를 쓸까를 좀 임장 가서 보시고 현장의 물건의 상태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긴 옥탑, 여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돼 있고 계단, 뭐 옥상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탑층은 바로 여기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여기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건이 있고 바로 장지역인데 장지역에서 도보 4분이에요. 아까 그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지역에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바로 요 물건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큰 길가로 해서 큰 도로변으로 뭐 이렇게 가게를 할 수 있게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부 뭐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다 아파트 단지고, 예, 여기도 아파트 단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빌라, 뭐 건물 이런 게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 금액을 좀 봐야 되잖아요. 이제 경매에 3회차인데 이게 최초가 105억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최저 입찰가는 3회차 67억 7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9년 8월 14일 날 났고, 자, 건물은 대지는 한 필지로 164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총 5층까지 옥탑까지 해서 453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현재 이게 평당 가격이 4,136만 원이에요. 그럼 주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요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실거래가 가로 이제 매매가 다 된 거예요. 실거래가 적용된 게 얼마냐면 요거는 2012년에 준공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평당 5,42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4,136만 원에 경매 나온 거랑 비교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더 비쌌구나 볼 수가 있고, 요건 또 2015년 여기 있는 거거든요. 2015년 12월에 준공한 건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엔 평당 6,145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 그러면 현재 경매 물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당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다 길가예요. 요 건물도 길가고 전철역에선 제일 가깝죠. 현재 그 경매 물건이. 요거는 전철역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6,100, 5,400 이렇게 거래가 된 거고요. 요것도 길가에 있는 거 요것도 보면 요건 1998년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요 오래된 건물이 4,12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4,128만 원이니까 4,136만 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 오늘의 물건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요거 매매가 나와 있는 거 이거는 평당 6,824만 원에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 물건보다 한 2,700만 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죠. 경매 물건에서 조금 더 가서 여기에 있는 빌딩이 5층짜리 빌딩 똑같아요. 지하 1층에서 5층. 얘랑 다 지금 현재 물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사용 승인이 1993년 겁니다. 93년에 준공이 났는데 요거는 현재 8,527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배가 넘겠죠.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4,136만 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8,527만 원이면은 2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요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다.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다. 요건 답이 딱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뒤에 가면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서 뭐 전철역에서 한참 더 멀죠. 여기대로 또 상권이 형성돼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지은 건물인데요. 요거 6,757만 원의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길가만 좀 비교를 해봐도 길가에 오늘 물건은 전철역에서 4분 거리 제일 가깝고요. 요게 4,136만 원인데 요게 거래된 게 길가 쪽이 98년도 건물이 4,128만 원. 요거만 비슷하고 그 외의 거는 전철에서 더 멀기도 하지만 6,145만 원, 5,428만 원 이렇게 여기 거래가 실거래된 거예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매매가가 실거래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들어가겠죠. 그럼 그렇게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가게 되면 글쎄 평당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싸게 해준다고 해도 요게 6,824만 원 평당. 요거는 8,527만 원 평당 그렇습니다. 이쪽에 길가에 있는 거 요것도 6,075만 원 이렇거든요. 평당 1,000만 원 뭐 이 정도 싸게 해준다 해도 현재 나와 있는 물건하고는 조금 금액 차이가 있죠. 요게 뭐 평당 1,000이면은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연락을 구했는데요. 여기 보면 온통 빨갛죠. 온통 빨간 건 뭐예요? 이 까만 거는 없음.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죠. 빨간 애들은 뭐예요? 다 대항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거 보면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은 아우 머리 아파요 막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머리는 저희가 아플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물건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만 보시고 입찰가 선정과 총 들어갈 금액만 저한테 설명 들으시고 빌딩을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대항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분들이 돈을 다 받아가느냐 안 받아가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거의 받아가고 한 두 집 정도, 두세 집 정도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못 받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더 조사를 해서 전체 수익률이나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요 현재 있는 임차인을 보면 총 14건에 임차 보증금이 25억 8천. 이게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14명의 임차인이 있고 25억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어. 그 다음에 월 합계금 얼마가 나오냐? 월 합계는 2,250만 원 나온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14가구가 맞는지 현장 조사를 좀 해봐야 돼. 그럼 현재 신고된 거보다 작지는 않겠죠. 신고된 거보단 많겠지. 뭐 26억 정도의 2,2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계산을 해보시면 그럼 내가 얼마 돈을 갖고 있으면 된다가 답이 딱 나오죠. 대출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받아서 이렇게 메꾸고 그럼 내가 현금 얼마 있으면 되겠구나. 요런 정도 계산이 나오셔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채권의 합계가 82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67억 9천과 82억 5천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 한 80억이 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입세대 확인을 보겠는데요.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말소됐고 이땡땡 이분은 말소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구가 지금 전입이 돼 있네요. 요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다 살고 계신 분일 거다. 아니면 주소를 아직 안 옮긴 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보면 깨끗해요. 뭐 불법 건축물 이런 게 없어. 여러분 여기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신고도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럴 경우에 여러분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제한이 들어가고 더욱이 여긴 또 송파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얘는 건축물 대장이 불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상 신고 안 한 대항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대출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걸 갖고 이제 입찰을 할지 말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 저 건물 탐나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 1층을 보면 지하 주차장, 뭐 기계실 이렇게 돼 있고 1층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1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음식점 어떤 걸 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2층은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학원으로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2종이고요. 4층은 독서실로 마찬가지 2종. 그다음에 4층에 또 한 군데는 1종으로 허가가 났어요. 여기 한의원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1종으로 허가 났고 그다음에 5층은 기원 2종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근린생활시설 1종이나 2종으로 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3, 4, 5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또 뭐 들어오시는 분이 나는 사무실 용도로 쓰겠다. 이거 빌딩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조금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부도 바꾸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약간 뭐 불법도 있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불법은 없습니다. 다가구로 주택으로도 뭐도 변경도 하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용도 변경도 좀 하고 이랬던 건물인데 거길 가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뭐 한 두세 개 층은 주택으로 그냥 쓰고 나머지는 상가로 하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뭐 빌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기도 하고 빌딩 공실이 많아요. 그만큼 뭐 자영업자분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빌딩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 너무 많아. 이 나와 있는 물건이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요 상가주택을 찍으러 갔는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이런 주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내가 이걸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빌딩의 가격도 좀 상승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뭐 평생 얼마 정도 돈을 갖고 있는데 평생 내가 여기서 좀 벌어먹고 생활비로 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요 빌딩에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구체적인 거 좀 궁금하시거나 의논이 필요하시거나 이러신 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